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주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월 특집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드디어 이제 상반기 공채의 달 3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3월을 맞는 기분. 세미 씨 어떤가요? 아, 떨려요. 떨려요? 곧 공채가 많이 뜰 거니까. 예. 아, 굉장히 떨립니다. 그 떨리는 게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면접을 봤다 이렇게 떨어질까 봐 떨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빨리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떨리는 건지. 아, 둘 다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준비한 거는 있죠. 아 그래요? 네, 자소서 쏘는 게 있어요. 저 개그맨 시험 볼 때 막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뭘 보여줘야 되지? 뭐 이렇게 떨은 적이 있었고 너무 재미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실수할까 봐 떨리는 떨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두 가지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떨림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실수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예. 실수만 안 하면 나 붙을 거야. 막 이런 확신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선생님이 이제 또 그런 떨고 계신 친구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근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공공기관은 상반기에 채용 규모가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업은 전통적으로 상반기 공채 때 많은 인력을 채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가 과연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게 따뜻한 봄으로 기억이 될지 아니면 잔인한 겨울로 계속 이어질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최소한 결과에 관계없이 후회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취준생 여러분께서 행운이 있기를 빌면서 다스베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김재은, 학력 경기 소재 4년제 수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국제통상학 복수 전공, 나이는 25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삼성전자 CEIM, 향후 지원 기업은 제조업 국내 영업 직무, 학점 4.31, 토익 900점, 오픽 IH, 테셋 1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ERP 물류정보관리사 한국사 1급, 커말 1급, 국제무역사 1급, 한국무역협회장상 교내수상, 시사토론 학회장, 학생회 홍보국 활동. 오, 진짜 많이 활동했네요. 대학생 광고 마케팅 잡지 동아리 에디터, 외교부 해외 안전 서포터즈, GTEP 참여, 옷가게 영어 학원 등 아르바이트 장기 근무.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상반기 때 신입 공채 말고 인턴에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국사와 커말 자격증이 공기업에 가산점이 많던데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입니다. 네, 거의 뭐 역대급으로 풍성한 프로필인데요. 네. 너무 풍성해서 추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난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에 지원했던 김지현 학생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추석처럼 보였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우리 네. 지원자분이.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지원자분들도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런 이력들을 잘 쌓아 오셨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본인의 어떤 경력 관리를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네. 저는 먼저 CEIM 직무가 뭔지 궁금한데요. 이게 뭘까요? 일단은 이 CIM이라는 게 직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회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 본부가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C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TV나 모니터 이런 생활 가전과 관련된 뭐 냉장고 뭐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사업 본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딱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본부 자체가 우리나라 웬만한 그룹사의 모든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 본부별로 이렇게 직무들을 채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보죠. 첫 번째는 그 많은 경험 중에 인턴이 없어서 이번 공채 때 정규직 말고 인턴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인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도 쌓고 가산점을 쌓아야 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턴 기회가 있다면 지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턴이 없다라고 해서 합격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턴을 다 하고 내가 준비가 다 돼서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인턴도 지원하시고 공채도 지원하시면서 병행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 재은 학생이 한국사와 커말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산점이 높은 공기업에 지원하는 게 더 나을까요? 뭐 한국사랑 커말은 공공기관에 서로에 가산점을 주는 건 맞는데 대부분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공공기관을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의 어떤 비전이나 그 다음에 주요 경험들의 역량들이 그래도 공공기관에 좀 지원하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지원하는 건 너무 좋지만 단순하게 이제 자격증만 있기 때문에 내가 공공기관 지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칭 취준생 통신원 유저 우리 세미 씨가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 상반기에 반도체, 즉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지금 경력사원 채용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모집 분야만 10개가 넘는데 전체 채용 시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는 있지만 이 신입한테는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입 지원자들에게는 더 불리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걸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의 어떤 슈퍼 사이클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에 진입을 하면서 이미 석박사급이라든지 경력자에 대한 채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입사원들에 대한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를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좀 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도 신입사원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기업이 점점 어떤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기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원자들도 최소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와 준비를 더 해주시는 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친구는 인턴 등 그 다른 경험을 비춰보면 가전 분야가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채용은 DS 부분이 많은 편이라 현실적으로 DS에 지원한 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원자가 어떤 직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영업 마케팅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전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영업의 어떤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와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시는 건 좋은데 단순하게 이제 채용 티오만 보고 접근하는 건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본인이 왜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참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티오적인 부분만을 고려하기보다도 그래도 면접까지 갔을 때 본인이 자신 있게 자신을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야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4번입니다.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성과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직무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평가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 2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첨삭해 주시죠. 네.
영업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여 한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는 재정의를 통해서 지원 직무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괄식을 시작하는 건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관련된 분야로 지원을 한다면은 약간 좀 특징이 좀 달라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플리마켓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그 중소기업의 색조 화장품을 판매했었는데 완판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 사전조사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짙은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을 발견해서 쉽게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람회 손님들 제품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저조했다. 보통은 우리 지원자들은 보통 내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조했습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직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뒷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네. 자, 판매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에 왜 기업은 완판을 요구했는지 생각을 해봤다. 가져간 제품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판매 수입보다는 우즈베키스탄 시장 조사와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자, 같았습니다. 같았습니다라는 거는 확신인가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추측이요. 추측이죠. 맞습니다. 영업은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대방의 어떤 니즈나 시장과 관련해서는 추측으로 시작해서 확대되고 발전시키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기업,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잠재적으로 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기업의 니즈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완판을 요구했는지 이 생각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고객의 니즈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역량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봤는데요. 예, 문제가 발생했고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직무 관련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로 괜찮았을까요? 가능한 소재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직무 관련 리더십이라는 게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리더십, 즉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거창한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냥 복사기 돌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소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소재상으로는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학교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일단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영업은 고객 입장에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고 특히 내가 지원한 CIM 직무의 영업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그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제목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재은 학생이 쓴 소제목은 선생님 어떤가요? 내용 요약을 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플리마켓을 열었다. 근데 내용 요약을 할 거면 성과와 함께 같이 강조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역시나 본인이 영업을 잘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를 요약해서 소제목으로 다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참고하시고 두 분께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세미 씨,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성과를 좀 담았어요. 한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도움을 준 대학생. 일단 잘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 기업의 그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줬다. 대단한 성과지 않습니까? 혹하지 않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네네. 제 것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즈베키스탄에서 플리마켓을 연 한국인 새로운 깨달음을 얻다. 네, 일단은 세미 씨께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조금인 거죠? 많이 좋은 건 아니고. 네. 다행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완전 이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소제목을 쓴다라는 게 본인이 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작성하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또 매번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해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 저의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이죠. 아 그래도 완전 요즘은 예전에는 좀 이건 좀 너무 아니다 했는데 요즘은 아니다라는 소제목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들어줄만 하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다다음 주에도 나올 수도 있고. 공부해 올 거예요. 예습. 예. 예. 일단은 막 너무 막 길게 하려고 하시면 마시고요. 뭐 짧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역량으로 이런 성과, 어떤 영향으로 이런 성과. 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이 우리 또 첨삭을 해주시겠습니다. 공장 거로 판매해도 된다는 기업의 답변을 들은 후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시장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이건 좋아요. 시장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정가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완판으로 브랜드 홍보와 시장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돼 있는데 대체 이 브랜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은 시장 데이터를 쌓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가갔고 어떠한 정보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취합을 한 거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뭐랄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판에 좀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원자가 뭘 원하는 거였어요? 이 지원자들이 기업은 완판을 요구했는데 생각을 해봤다. 가져간 제품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판매 수입보다 우즈베키스탄 시장 조사,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 것 같았다. 자, 시장 조사와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 것 같았다라고 지금 본인도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브랜드 홍보와 시장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대체 시장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초점을 두고 강조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플리마켓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냥 브랜드 홍보와 시장 데이터를 얻었다. 이건 자체적인 어떤 성과인 거지 어떻게 그 기업에 의미를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 후에 느낀 점과 시장 분석이 담긴 사업보고 자꾸 시장 분석이 담겼다라고 하는데 대체 시장 분석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요소들이 담겼길래 이게 팀장님께서 생생한 정보, 이 생생한 정보라는 게 대체 어떤 게 생생한 정보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뭔가 본인이 그 니즈를 깨달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는 줬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플리마켓을 열어가지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우리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시장 데이터와 브랜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과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게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단은 앞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인사 담당자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주실까요? 평가자나 10점 만점에 합격이 예를 들어서 일단 합격선은 6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합격선 6점이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5점 그래요? 5점 한 6? 진짜. 5.6이 진짜 관대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요? 네, 진짜 관대하게 그냥 합격선을 낮춰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자소서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도 만족할 만한 자소서라고 얘기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원자의 다른 항목들을 좀 봤어요. 뭐 1번 항목이라든지 나름 영업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치도 좀 반영한 거니까 너무 5.6?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좀 더 하면 이제 바로 그냥 합격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 씨도 이제 궁금한 게 있었나요? 네네네. 저는 그러면은 이 하우 정보 취합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조금 줄이면 좋을까요? 깨달았던 점이나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성과를 많이 좀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지원자의 행동이거든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질문도 하나 더 있어요. 그 시장 데이터를 보통 일반적으로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소비자 조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의 어떠한 판매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경쟁사의 판매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국가 정책도 역시나 시장 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해당 제품과 관련해서 그
뭐 일자별 판매량이라든지 계절별 판매량이라든지 고객대별 판매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시장 조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져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소서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이번에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은 학생이 지원하는 제조 분야 국내 영업 직무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업하면은 뭐 사람 만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러면 다 좋은 거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쌍팔년도식의 영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영업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또 댓글 테러하실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영업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지향적인 성향 외에도 어떤 해당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SCM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이해, 매출 관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 시장 분석이나 어떠한 고객 설득에 대한 방법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영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B2C냐 B2B냐 국내냐 해외냐 소비재냐 서비스냐 아니면 기술 영업이냐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영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재은 학생은 프로필을 보면 영업직에 맞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영업직엔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두 분이 봤을 때 저는 영업을 잘할 것 같나요? 못할 것 같나요? 잘할 것 저는 같아. 네. 제가 선생님 평가했기는 그렇지만 선생님은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과찬이신데 전 영업을 진짜 못하는 편이에요. 성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매출이 제가 네. 2012년도부터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이제까지.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이잖아요. 저한테 100이 주어지면 전 누구보다 빠르게 6, 70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목표 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60을 하고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를 더 추구해야 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것만 딱 하고 나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제가 천상 인사쟁이다.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정성적인 걸 그냥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샘 씨도 그렇습니까? 어떤 성향입니까? 선생님의 성향을 들어보고 선생님의 성향에 맞게. 그때 월천. 예. 월천 아니었어? 월천? 네네. 꿈이 월천이었는데 네. 예. 월천을 이루고 나면은 네네. 월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지원 어때요? 쌤씨. 그러게요. 전 거기서 만족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지금 근데 월천이 되면 또 욕심이 더 나겠다. 이런 성향도 안 되는 거죠. 영업에는 조금. 뭔가 더 추구해야 돼요. 그죠. 뭔가 좀 예.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자, 이번에는 이제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했던 그런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즘 주식이 열풍이죠. 보통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취업에 유리하다. 맞을까요? 아, 적어도 제가 생각해도 뭐 취업할 때 뭐 주식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질문이 없을 건데 이게 그래도 좀 약간 면접이나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아 지금 삼성전자 이런 사업들을 다 팔로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사더라도 가치 투자를 지향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함께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이걸 샀다. 그러면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싶죠. 근데 그 정도의 동업자 정신을 가질 정도면 취업 안 해도 돼요. 그냥 투자자 하셔도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은 절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태의 원흉 재은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왜 기업은 완폰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가져간 제품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판매 수입보다는 우즈베키스탄 시장 조사와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장을 저와 세미 씨가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힌트 조금만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 생각해 봤습니다를 생각. 중심으로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되셨나요? 어려운데?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생각해 봤습니다가 좀 문제라는 힌트를 얻고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기업은 완판을 요구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완판하기에 부족한 제품 물량을 보면서 우즈베키스탄 시장 조사와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저는 그 앞에는 다 똑같고요. 왜 기업은 완판을 요구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예, 가져간 제품의 물량이 그렇게 많았기에 판매 수익보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조사 브랜드 홍보가 목적이었던 거였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이거랑? 뭐, 똑같이 읽은 거 아니에요?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와 같습니다. 목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재미도 없었고 느낌도 맞지 않았고 하니까 반성하십시오. 재미라도 있어요. 정답입니다. 아닙니까? 그것만 먼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오케이. 예, 예. 일단은 아까 왜 기업은 완판을 요구했는지 대면 인터뷰와 과거 이 기업의 뭐 행동, 유사 뭐 사례 뭐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다. 그 결과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파악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업의 니즈를 좀 파악했다라는 거, 다양한 경로를 확인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김재현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자기소개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채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하루하루 자소서 쓰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자소서를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셔야 돼요. 지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자소서 작성을 멈춰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원하시고 내일도 지원하시고 식사를 하셨으면 지원하시고 항상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씨, 오늘은 어땠나요? 네. 지난 시간은 실패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떻게 좀 시장 분석과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타임머신이 있어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취업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습니까? 제 전자에서 몰빵해가지고 저는 주식을 오늘 배운 게 사야죠.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1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